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통한 기본 사회 구상이라는 걸 띄웠는데 이른바 K-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면 지분을 국민과 공유하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유권 대권 후보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파장과 무게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여권과 재계로부터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공개된 이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목표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이 돈을 내지 않고 이 생성형 AI를 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이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상당 부분 공유하는 게 이 자신이 꿈꾸는 기본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이 미국의 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겼다면 민간의 70% 그리고 지분의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는 그런 방식을 언급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네.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개인이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여권에서는 당장 맹비난이 쏟아졌고요. 여권의 차기 주자들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K-엔비디아 관련 발언은 계획경제 모델이자 사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현실 경제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이자 이 개인의 이익은 전체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모델이라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냈다며 이 우클릭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나가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표가 이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전 국민 면세 방안을 내놨다면서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운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와 환경, 지원 방안부터 먼저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여권 비판의 핵심입니다. 네, 이 결이 비슷한 비판은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쏟아졌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일 것입니다. 듣기에는 너무나 달콤하지만 지난 역사의 교훈과 경제 원리를 무시한 참으로 위험하고도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기업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하기 전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발언에 대해서는요, 재계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을 통해 보면 이 재계 반응이 심각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 황당한 발상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대표가 집권할 경우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고요. 민주당이 앞서 일명 횡재세,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은 정책을 내놓고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도 내놓은 상황에서 이 지분 국유화 방안까지 나오자 시장 경제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택시 호출 플랫폼 타다의 창업주이기도 한 이재용 전 쏘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과거 타다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도 이 대표 측근인 박홍근 의원이었고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지만 타다 문제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비판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AI 인공지능 관련 SNS 글을 4개나 연달아 올리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 자신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을 향해서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이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의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걱정이 된다라고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이 자신의 이 K-엔비디아 지분 구조 그 발언과 관련해서 힘을 실어준 AI 전문가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의 글을 공유를 하면서 국민의힘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거듭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향해서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이렇게 지금 이 대표가 꼬집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경제학 박사죠. 유승민 전 의원은 즉각 본인의 지적 능력부터 키우라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이 또 민주당에서도 여권이 이 대표 주장을 제대로 읽어보고 비판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이 황당무계한 비난을 쏟아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물어뜯는 꼴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의식했는지 이제 요즘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진위가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발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야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뜨겁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은요. 이 대표가 얘기한 이른바 K-엔비디아의 지분 소유 구조. 이걸 두고서 여권은 물론이고 재계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진정한 뜻을 봐달라 지금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패널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발언이 나온 건 민주정책연구원 토론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생성형 AI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 주장 자체 전체 맥락 그리고 오늘 SNS의 글까지 포함해 보면 국부 펀드를 통해서 유망한 스타트업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국가가 키워내고 그것에 대한 수익을 모델로 국민이 나누는 이런 모델을 그냥 제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한국투자공사라는 국부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그 유망한 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게 K-엔비디아 같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 지분이 사실상 이 세금에 의지하는 우리 국가 재정 규모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일까요? 이걸 어떻게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문제라고 비판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적어도 어제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비판을 했다고 하면 오늘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제 국부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8%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제의 설명이 사례에 맞지 않거나 뭐 사회주의 경제와 무관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공세를 계속해가는 그 상황을 지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요, 얼마나 2025년에 이 세상을 모르는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화된 세상, 그리고 뭐 AI 시대라든가 또 이런 첨단 산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본, 기술, 그리고 사람의 이동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첨단 기술로 승부하고 그렇게 해서 유니콘 기업이 되겠다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5년간 아마 스타트업은 씨가 마르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떻게든 세금이라든가 각종 준조세의 부담이 덜해지는 곳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K-엔비디아를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방안이 없는 것은 둘째 치고 그나마도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생태계마저 파괴시킬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라도 일부 있는 경제 전문가 출신 정치인들의 말이라도 잘 듣고 좀 현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길 바랍니다.